우리 국토부에서 고양선 노선 계획을 발표할 때, 이거 지금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작년 6월 신문입니다. 시뮬레이션도 안 했다. 포털 지도 놓고 수립된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어떤 내용인가. 자, 선교통 후 입주를 표방한 3기 신도시 후보지 교통대책은 관련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지 않은 채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에 기반해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사업 실무를 맡게 되는 한국토지공사 LH죠. 경기도 등 어느 것도 3기 신도시 관련 교통 시뮬레이션을 마련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지 않고 도면상으로 지도를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그 민민 갈등이 나오죠. 우리 행신동에 행신중앙로역이라는 게 나오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그 행신동에 전철역이 지금 대책이 고양청능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고양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행신지구 버스 정류장별 이용 인원.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보완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프로 보시면은 행신지구 버스 정류장별 이용 인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대로 한번 2015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버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류장은 행신초등학교이며 이를 100%로 환산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행신중앙로 버스 정류장 이용 현황입니다. 오늘 이제 출처가 서울시 버스 노선별, 정류장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정보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행신중앙로 행신초등학교죠. 100%로 놓고요. 행신동 중이 65.550, 고양경찰서가 75.94%, 소환마을이 56.42%, 서정마을이 29.10%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신동에서 행신동 중하고 행신초등학교가 1일 2만 명 이상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죠. 2만 명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2만 명 이상 추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입증이 되죠. 이런 식의 우리 행신동의 그 버스 이용객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때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행신중앙로역에는 이 30대 버스 정류장이 버스 노선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약 30대 버스가 정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700번하고 7727하고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그 30대 버스가 1일 평균 이용객이 2만 명 이상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우이신설 기준으로 봐서 독보적인 1위에 해당되는 그 교통 인구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지금 700번 1일 이용객이고요. 7727번 1일 평균 이용객입니다. 승차, 하차 해가지고 이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리가 되겠고요. 자, 교통량 증가입니다. 향동에 지금 5,00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향동 인구 5,000세대가 입주하면서 행신동 주민들 서울 출근 시간이 약 20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 내용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바로 그 내용인데요. 향동동이죠. 향동동 5,0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행신동에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20분이.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여기 지금 5,000세대가 입주하는데 20분이 증가했다고 하면은 좀 전에 고양 창릉 신도시 38,000세대입니다. 5,000세대 몇 배입니까? 7배가 넘죠. 7배 반 정도 되죠.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보면 20분, 7배, 140분. 어떻게 됩니까? 2시간이 넘게 증가를 할 수, 이건 뭐 거진 교통 지역이죠. 이렇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설명이 되죠. 향동 9,000세대 플러스 창릉 38,000세대.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38,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이론상 20분 곱하기 100분이죠. 좀 전에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별 체감이 없겠지만 이런 어떤 대책이 없이 향후 38,000세대, 9,000세대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신동 입주민. 출근 시간 20분 곱하기 100분. 아까 난 더 이상 추정을 했는데요.
2시간이라는 얘기죠. 이런 그 교통이 그 교통 지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세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역세권이 뭡니까? 역세권.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700m 반경, 더 가까이 있는 500m 반경입니다. 500m 반경에 있는 것을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행신역에 강매역이 역과 행신역이 있는데 왜 여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덕양구 요거 역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게 행신역입니다. 그리고 강매역이에요. 능곡역이고요. 대곡역이고요. 화정역이고 이렇게 입지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저기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역세권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역에서 도보 700m 이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 사전에 따르면 역에서부터 500m 반경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행진동 시가지 중에 56%가 전철 소외 지역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 좀 전에 그대로 말씀드린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나와 있고요. 자, 역세 700m 역세권 기준. 역세권은 여기서 도보 700m 10분 이내 지역, 전철역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지역이다는 얘기죠. 서울시 도시계획용어 사전에 따르면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업무, 주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뜻한다. 서울에서 도시계획을 짤 때도 이 기준에 역세권을 한정한다. 행신동 시가지 중 56%가 전철 이용 소외 지역. 기존 전철역까지 1km상 15분 초과 지역. 행신동 시가지 전체 면적이 2.98제곱미터, 비역세권 면적이 1.69제곱미터. 행신중앙로 위치는 전철 불모지. 서정공원 하이마트 구간 전철 이용 불가능 지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나오시죠? 역세권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신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의중앙선에 행신역하고 강매역이 있는데 행신역하고 강매역은 행신동의 일부, 무원마을의 6단지라든가 그 주변, 또 상업지역 주변 약간, 뭐 무원마을의 5단지 주변, 또 소환마을의 6단지, 5단지, 또 더 나가서 서정마을의 7단지, 약간 5단지 일부. 요 정도가 역세권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그 전 큰 지역은 큰 지역은 역세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전에도 거론했고요. 자, 다음 보자고요. 행신지구 지도. 서울시에서 말하는 500m 반경 말고 700m 반경으로 역세권 위치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역세권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신역 있고요. 강매역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강매역이죠. 강매역. 행신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나머지는 역세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나머지는 역세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가. 이해되시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거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강매역 행신역의 경우 원을 중심으로 반도 못 쓰는 상황이며 행신동 주민 밖에 이용 못합니다. 행신지구 인구가 가장 밀접해 있는 중앙로 부근 위치해 있는 5만 명 주민들과 북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걸어서 30분 위치에 역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도 20분에 한 대씩 다닙니다. 누가 출근길에 30분을 걸어서 역까지 갑니까? 안 되죠. 또 기존 지하철역 중에 화정지구역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고요? 이 화정지구 이름만 사용합니까? 아니죠. 우리 행신중앙역 이외에 있는 행신동 1, 3동 주민들 대부분이 화정역을 이용하기에 화정지구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죠. 자, 다음 보실까요? 이제 그 고양선 신설 역사 예상 위치입니다. 고양선 신설 역사 위치. 지금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3기 신도시와 함께 고양선 노선이 발표됐는데 행신동 주민 13명이 무시하고 그려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신설 지하철입니다. 세절에서부터 향동. 자, 이제 좀 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세절입니다. 여기서부터 향동이죠. 다음 창릉이죠. 창릉이. 다음 도내. 다음에 이제 화정지구죠. 다음에 대곡으로 해서 고양시청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다음으로 보시죠. 확대해서 그리는 그림인데 화정지구 3만 명을 위해서 여기 하나 생기는데 행신지구 전철 사각지역 5만 명에 위한 역 하나 없습니다. 또 지금의 노선으로 지나간다면은 행신지구 햇빛 18단지 21단지 주민들 아파트 앞 도로로 지나가는데 자기 도로 앞으로 지나가는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하철 지나갈 때 진동하고 환풍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문제제기가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화정지역이 기존 GTX 노선을 따라가며 화정역 바로 밑에 생긴다고들 하시는데 GTX 노선이랑 고양선은 엄연히 다릅니다. GTX는 지하 50m, 고양선은 지하 30m입니다. GTX와 고양선을 같이 수직 배치하려면 바로 위에 놓으면 하중이 힘들기 때문에 두 개를 비스듬히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 4차선 도로에서도 폭이 넓어져 아파트 밑을 침범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폭이 우리 지금 보면 아까 말한 21단지라든가 그 18단지 같은 경우는 그 2차선입니다. 2차선. 근데 2차선 갖고 이게 안 되죠. 한 4차선, 5차선 이렇게 침범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차선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밑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 화정지구 별빛 9단지 923, 924 동 밑으로 아파트 밑으로 GTX가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고양선까지 추가해 들어간다면 2개 노선이 집 밑으로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주민들이 이거 허락하고 좋아할까요, 이게? 근데 행신중앙로역을 이제 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설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노선이. 그래서 다음번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선 역세권 거주자 분석을 했습니다. 반경 700m. 기존 발표된 노선을 기준으로 700m 반경으로 인구 밀도 및 신규 이용 인원을 분석하면 고양시청의 경우 3만 명 이르게요. 고양경찰서 3만 8천 명 이르게요. 아까 말한 이제 고양선의 그 거주자 분석을 한 겁니다. 반경 700m로. 그러면은 고양시청의 경우 3만 명의 지금 거주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하나 있다는 얘기고, 고양경찰서 3만 8천 명의 한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신중앙로에는 6만 명, 10만 명 중에 6만 명에 여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창릉에 10만 명이 3개요. 향동에 2만 2천 명의 1개요. 5만 명의 전철 불모지 인구가 입주한 지역에는 여기 신설 때 이렇게 얘기 없습니다. 인구가 3만 명 이런 데도 한 개씩 생기는데 말이죠. 창릉 10만 명이 3개 아닙니까? 그럼 3만 3천에 한 개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막대그래프 보내시면은 고양시청 3만 이렇고 고양경찰서 이렇고 또 한번 또 제가 보겠습니다. 요렇고 여기 3만 5천 명. 또 여기는 행신지구죠. 5만 1천 명. 근데 창릉 신도시는 9만 5천 명. 향동은 2만 2천 명. 예, 역 하나. 9만 5천 명에 우리는 5만 1,820명에 여기 빵개 없습니다. 고양경찰서 3만 5천 명이 하나. 고양시청에 3만 명에 하나.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어디에 행신중앙역을 요청하는가 그 도면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자, 여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 여기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돼갖고 이제 위로 고양시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했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고양시청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행신중앙로역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중앙로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중앙로 타고 쭉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역을 신설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우리 그 행신동의 주민들이 아까 말한 그 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역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불편합니까? 자, 보십시오. 기존 노선들을 그대로 두고 민민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덕양구 주민들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로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화정지역역과 아까 보신 대로 창릉 3역 그대로 두고 기존에 지나가는 노선을 중앙로 쪽으로 틀어서 기존의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던 노선들을 중앙로 8차선에 유치시킴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안 받게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기존 노선을 뺏겠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이 800m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행신중앙로역을 추가하면 창릉 3역과 고양경찰서역 거리가 1.3km씩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2.6km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고양 국토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 신설을 하자는 겁니다. 창릉 3역에서 사랑채 쪽으로 4차선을 타고 와서 가람회에서 중앙역을 지나감으로써 행신지구와 화정지구, 능곡지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자는 주장입니다. 또 LH 입장에서는 운행 수익이 많이 나고 공사하기도 편한 중앙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거고요. 기술적으로 가람회에서 꺾을 수 있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람회에서 공률 반경이 120알 정도 나옵니다. 우이 신설 기준으로 100알 정도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용역 검토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좀 전에 설명드린 이걸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예. 이걸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내려와서 이게 가람회 사거리거든요. 가람회 사거리에서 이 중앙로입니다. 이 중앙로 8차로 중앙로 타고 지하로 건설이 되면서 화정역, 고양경찰서역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곡역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기존 노선 대비 약 500m 증가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노선 대비 약 20% 이상이 되는 것이죠. 추가 예상 비용은 역사 포함해 한 4천억 원이 들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보상 문제 등을 생각하면 거의 유사 비용이 드는 수준이고요. 기존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승이 쉬운 중앙로 유치역이 생김으로써 이용하기 편리해지고 교통도 지하와 지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상교통 정차량이 줄어들 것이고 중앙로역을 신설함으로써 보상금도 줄이고 공사비도 줄이고 민민 갈등도 줄이고 고양선 중 가장 수익성이 많이 나는 역이 될 것인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죠. 기존 아닙니다. 고양시청역입니다. 대곡역까지 3.5km예요. 대구에서 고양경찰서역까지 1.5km입니다. 고양경찰서역에서 창릉역까지 2.3km예요. 요겁니다, 지금. 자, 변경안이 우리가 요구하는 변경안입니다. 행신중앙로역. 자, 고양시청역 같습니다. 대곡역까지 3.5km 같아요, 지금. 여기서 고양경찰서역까지도 1.1km 같죠. 여기서 행신중앙로까지 1.4km고요. 여기서 창릉역까지 1.4km입니다. 그럼 2.8km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 2.3km까지 됐었죠, 이렇게.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2.8km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실 500m 더 증설이 되는 거죠. 자, 500m 차입니다. 이게 450억, 역사 500억, 약 1000억이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자,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